40평은 방이 하나, 둘, 셋, 넷, 욕실 2개. 드레스룸, 파우더룸 크기도 엄청납니다. 보증금은 3억 9천. 똑같은 금액인데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일단 타입부터 114P 펜트하우스입니다. 현관문이 2개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왼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엘리베이터는 내 겁니다. 여기는 나만 살아요. 또 펜트하우스답게 거실 창문이 아주 독특합니다. 뷰가 예술이겠죠? 테라스 같은 공간도 있고 드레스룸도 넓고.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SH공사의 제34차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일단 장기전세주택이 뭐냐? 단기, 장기, 긴 기간을 말해요. 얼마나? 20년. 그러니까 20년 전세주택이 바로 장기전세주택입니다. SH공고니까 위치는 당연히 서울이고 결과적으로 서울에 나온 20년 전세 아파트, 요게 장기 전세주택의 한 줄 요약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전세 사기 걱정 없는 귀한 아파트가 신규 공급 232호, 재공급 916호, 총 1148호나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3룸, 방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40평 아파트도 있어요. 40평은 방이 하나, 둘, 셋, 넷, 욕실 2개. 드레스룸, 파우더룸 크기도 엄청납니다. 너무 좋네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필요하다. 아주 화장실 전쟁이에요. 또 방 4개도 너무 좋네요. 우리 집 새여자를 지켜야 하니까 아빠 방은 여기, 엄마 방, 아영이, 아린이 방. 이번에 공급하는 신내 대시항폴의 평면도인데 이 구조로 20명 모집해요. 보증금은 3억 9천. 엄청 싸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이런 구조도 있어요. 여기는 신내 대시항 펜트하우스입니다. 탑층. 일단 현관문이 2개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왼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엘리베이터는 내 겁니다. 여기는 나만 살아요. 또 펜트하우스답게 거실 창문이 아주 독특합니다. 뷰가 예술이겠죠? 테라스 같은 공간도 있고 드레스룸도 넓고. 일단 타입부터 114P 펜트하우스입니다. 층간소음이 싫으면 꼭대기층으로 이사가라고 하는데 진짜 꼭대기층이에요. 3억 9천 전세, 20년 거주. 어떻게 서울 40평 펜트하우스가 이 가격일 수 있는지 말이 안 됩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실 저희의 다음 목표가 장기전세주택이기 때문에 이 공고를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소개하면 경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나름의 필승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안 할 겁니다. 사실은 못합니다. 무튼 이렇게 장기전세주택은 천회천 어나더 레벨입니다. 최종 보스 끝판왕이고요. 요즘은 고트라고 하던데 따지면 공공임대주택계의 고트입니다. 감히 장기전세주택 이거보다 윗단계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음 분양이에요. 물론 이런 펜트하우스는 극소수예요.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방 4개, 40평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아요. 총 206호를 모집합니다. 의외죠? 이 크기로 200호나 넘게 공급하다니. 어쨌거나 이런 크기를 1인 가구 단독세대주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물론 예외 조항도 있긴 한데 무튼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단지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29제곱미터, 36제곱미터, 왕십리 주상복합 38제곱미터 이렇게 2곳이 있다고 공고문 8쪽에서 알려줍니다. 바로 보죠. 청량리역 롯데캐슬의 위치는 여기. 청량리역에서 도보 1분, 위치가 미쳤습니다. 초초초 역세권이고 특히 청량리역에서는 KTX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강릉, 정동진, 동해로 휘리릭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 반. 이렇게나 빠른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갈만하죠. 점심은 강릉에서 먹을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건 그렇고 단지명이 굉장히 길죠? 왜 그런지 보니까 65층 강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5 에리아모 롯데캐슬이니까 스카이 마천루 로드뷰로 볼 때는 여기 위쪽 여기가 좀 애매한데 세보니까 65층 맞아요. 동호수 배치표를 발견했는데 65층 맞습니다. 진작 찾아볼걸. 그래서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 총 7가지 타입입니다. 29, 36A, 36B, 49, 59A, 59B, 59C. 먼저 29형입니다. 1.5룸 구조, 샤워부스가 보이고 신발장이 2개네요. 이만큼이 확장. 좋아요. 10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장기전세, 전세니까 임대료는 당연히 없고 강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 그런지 묵직합니다. 다음은 36형 A, B. 대표적으로 A타입 볼게요. 1.5룸 구조, 발코니가 2개, 거실이 확실히 넓어졌고 신발장이 엄청 많네요. 4개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49형은 투룸, 이만큼이 확장이네요. 좋습니다. 여기는 창문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침실 2는 창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시원할 것 같아요. 10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9형 A, B, C. 여기도 A 타입만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어요. 뚫려있는 구조 너무 좋습니다. 거실 창문도 2개, 디귿자 주방, 주방에도 창문이 있어요. 또 특이한 게 침실 2개. 그런데 이것은 비밀의 공간이 2개 더 있습니다. 창고든 옷방이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점은 욕실이 여기 있어요. 침실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2개를 바꾸면 안 되나?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하고 여기를 욕실로 하면 집에 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59형은 28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A동 2층부터 11층까지예요. SH공사에서 준 팸플릿에는 A동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치도에서 쭉 내리니까 임대라는 표시가 있어요. 2층부터 11층까지. 로드뷰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 부분입니다. 2층, 4층에서 11층. 여기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쉬워요. 다음은 1인 가구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지, 왕십리 주상복합.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은 청계천이에요. 건물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지도로 보면 왕십리 주상복합의 위치는 여기 2호선 왕십리역에서 도보 9분, 가는 길에 언덕이 살짝 있습니다. 여기는 대도식당이라고 유명한 고깃집이 있고, 여기에는 화수분이라고 맛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가깝고 여기 한국기원이 있어요. 신의 한수. 왕십리 주상복합은 이전에 많이 소개했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38형은 1.5룸 구조, 4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47형도 1.5룸 구조, 독특하죠? 동일하게 4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124제곱미터, 방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의 분리. 완전 신기한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4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참, 장기전세주택은 지구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마곡지구를 예로 들면 1단지로 배정받을지 15단지로 배정받을지 당첨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지도로 보여드리면 1단지는 여기고요. 15단지는 여기에요. 1, 2, 3, 4, 5, 6, 7, 8, 10, 11, 12, 14, 15.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총 95호를 공급합니다. 세부단지명도 공고문에 같이 표시되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많이 모집하는 강동 헤리티지자이 보겠습니다. 혼자서 114호를 공급하는데 위치는 여기 길동역에서 도보 16분, 거리가 조금 있어요. 다만 9호선 4단계 공사 중. 길동 생태공원역이라고 여기 이곳에 들어오는데 조금 많이 기다려야 해요. 그나저나 여기 이름이 길동 생태공원역. 여기 공원 좋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또 여기 허브 천문공원, 여기도 좋습니다. 강동구의 명소입니다. 저는 여기만 한번 가봤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애들 데리고 여기를 한 20번 넘게 가셨을 거예요. 애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입니다. 또 단지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도 좋네요. 건물은 열심히 짓는 중이고 이렇게 예쁘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너무 좋아해요. 집 구조는 59A, 59B 두 가지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전형적인 24평 아파트 모습이에요. 이만큼이 확장이다. 너무 좋고 디귿자 주방,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 좋습니다. B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확장이다. 좋습니다.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그것도 3억대로 구할 수 있다니 매력있어요. 이처럼 장기전세주택은 주거사다리로 표현한 표에서 가장 최상층에 위치한 주택 유형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보증금이 아주 묵직해요. 레미안 원 펜타스 59형은 7억이 넘고 레미안 퍼스티지 84형은 9억이 넘습니다. 물론 시세보다는 싸죠. 그러나 억소리 나는 보증금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관리비랑 대출 이자도 고민되고요. 또 단독세대주 1인 가구는 이 많은 단지들 중에서 달랑 2곳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그래요. 따라서 보증금이 부담되는 분, 관리비가 걱정되는 분, 선택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이라면 이번 장기전세주택은 공부하는 느낌으로 훑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최종 보스는 장기전세주택이구나. 나도 언젠가 이런 포럼에서 살아봐야지. 동기부여하고 목표로 잡고 힘냅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를 보겠습니다. 091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기전세주택은 총 자산이 아닌 부동산이 심사 대상입니다. 총 자산이랑 부동산은 다르거든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딱 2가지만 봅니다. 따라서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금융자산은 안 봐요. 또 보증금도 안 봅니다. 토지와 건축물만 본다.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단어는 나와 같은 등본에 있는 가족 전부를 보겠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형제 자매는 제외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형제 자매는 남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집 크기에 따라 기준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요건 동일하고 소득이 달라집니다. 60 이하는 100%, 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 그러니까 청량리역 롯데캐슬 전 타입, 강동 헤리티지 사이까지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335만원, 2인 가구 500만원. 전용면적 8호 이하의 주택은 2인 가구 600만원, 3인 가구 806만원, 4인 가구 914만원. 전용면적 8호 초과 주택은 펜트하우스, 여기가 8호 초과인데 여기는 3인 가구 1,007만원, 4인 가구 1,143만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최근에 이런 댓글을 봤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받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아니고 1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도 고소득이고 싶다. 저희는 맞벌이거든요. 우리 누나가 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이 가장 높은데 소득 초과라 접수를 못한다? 부럽습니다. 자, 당첨자 선정 방법 볼게요. 집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건설형인지 매입형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 아이파크,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러면 매입형이에요. 이 매입형의 경우 집 크기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으로 순위를 나누고 다음으로 배점을 봅니다. 숫자가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다. 건설형 8호 초과, 8호 이하도 똑같습니다. 청약통장, 다음 배점. 60 이하,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앞, 뒤는 똑같고요. 사이에 소득 70%가 끼었습니다. 별거 없다. 50 미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소득 70%가 첫 번째로 오고요. 거주지 순위가 생겼다. 별거 없어요. 정리하면 배점은 무조건 마지막이고 첫 번째는 청약통장 아니면 소득이에요. 소득, 거주지 순위, 배점, 청약통장. 네 가지 조건으로 이리저리 조합한 거예요. 쫄지 말자. 별거 없다. 일단 소득 70%는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234만원, 2인 가구 350만원, 3인 가구 470만원입니다. 거주지 순위는 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구와 연접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 건설형인 왕십리 주상복합 38, 49형의 경우 주택이 위치하는 성동구와 성동구에 붙어있는 강남, 광진, 동대문, 용산, 중구에 거주할 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청량리역 롯데캐슬의 경우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죠. 그렇다면 매입형이기 때문에 청약통장만 봅니다. 따라서 지역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서울 어디 살든 1순위가 돼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1순위라는 단어의 정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 1순위인 공고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거주지로 청약통장으로 1순위를 나누는 공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라고 다 통용되는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제대로 알고 쓰자. 그렇다면 1인 가구 단독세대 중에서 소득 70%도 아니고 거주지 순위 1순위도 아닌 경우에는 왕십리와 청량리 두 리 중 어떤 리로 접수해야 할까요? 무조건 청량리로 접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량리역 롯데캐슬은 매입형이고 매입형은 소득, 거주지 순위 이런 거 없이 청약통장에서 바로 배점이니까요. 반대로 소득 70%, 거주지 순위 1순위라면 왕십리 모노퍼스도 고려 대상입니다. 고려 대상인 이유는 재작년 커트라인이 소득 70% 1순위 24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24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배점 볼게요. 9가지 항목에 감점도 있어서 총 10가지 37점 만점입니다. 특이한 건 5번 항목이 변했네요. 원래는 자녀당 1점이었거든요. 5자녀가 5점이었는데 이제는 3자녀 이상은 다 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자녀를 4점으로 하고 1자녀를 3점으로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2자녀 이상을 5점으로 하고 1자녀는 4점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1자녀는 바뀐 게 없잖아요. 출산율 0점 뭐 이렇게 하면서 1자녀는 그대로인 게 뭡니까? 한 명일 때부터 잘해줘야 한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묻은 배점에는 서울 연속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횟수 또는 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소득기준,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의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이 최대 10점, 저를 넣으면 24점, 왕십리 모노퍼스가 24점, 애가 둘인 저희 집이 겨우 턱걸이로 순번을 받겠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아저씨가 35세 미만이라는 거, 그리고 50% 이하라는 거. 나도 고소득이고 싶다. 우리 누나가 짱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커트라인을 보면 20점 중후반 점수는 돼야 안전해요.
이 커트라인은 최근 3년치를 우리 카페에 넣어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30대 자녀 둘 4인 가구도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이 새로 나왔고, 그래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는 겁니다. 우선공급은 목숨이 2개, 신축 아파트, 여기에 관심 있는 2자녀 이상 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은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세요.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이래서 우선공급은 목숨이 2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하자. 또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다만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동시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신혼부부는 중복으로 접수하자. 왜 그래야 하냐? 특별공급의 경우 지금까지 말한 순위, 배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자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공급으로는 조금 더 승산이 있어요. 아까는 턱걸이였잖아요. 그러나 특별공급 신혼부부에서는 1순위 2자녀가 됩니다. 또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돼요. 맞벌이의 경우 4인 가구 914만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약자 전용도 알려드릴게요.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등 6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주거약자 전용으로 총 48호를 공급해요. 주거약자 주택은 배점이 완전 다릅니다. 6가지 항목 13점 만점. 저희는 11점이라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가능성이 낮고 우선 공급, 특별 공급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당첨인 주거약자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고층이 좋았는데 애들이 까치발로 다니거든요. 이제는 애들을 생각해서 저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금살금 걸어야지 매트 위에서 놀아 2번 잔소리할 거 1번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집들이 주인공과 비슷한 전략이에요. 늘 제가 신청해서 계약자가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변화를 주는 거죠. 아내가 신청해서 계약자가 되는 방법으로. 참,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14형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예치했을 때 1순위예요. 8호 초과 102 미만은 600만원. 84까지는 국민평수, 국평이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이 없고요. 또 84까지는 국평이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형, 방 4개는 일반 대출을 써야 해요. 제가 여기에 넣지 못하는 이유, 저는 기금 대출을 죽을 때까지 쓸 거고요. 또 청약통장에 1000만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8호 초과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순위가 나뉘는데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는 2년, 나머지는 1년입니다. 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만 2년이냐? 여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얘들만 2년 이상일 때 1순위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용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필요 없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쓰입니다. 분양시장에도 관심을 갖자. 자, 접수는 1월 8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6월 14일, 입주는 빠르면 7월부터 시작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행복주택과 장기전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접수하세요. 모두 당첨이라면 선택 가능합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SH 장기전주택의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일 때 신청 가능해요. 청약통장에 1000만원이 없어도 114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2순위는 누구나 가능해요. 다만 2순위가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주택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등본상 나와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모두가 무주택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억 전세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가능해요. 부동산이 기준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전세보증금은 토지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여러 아파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 중복 신청은 무효 처리돼요.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접수하세요.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이만큼 당첨됐습니다. 가능해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20년 동안 전세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